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예술가들의 삶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의 중심이나 지원 사업이 현장 예술인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가 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는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푸른 연극마을 이당금 대표와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느 때보다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함께 실천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 선임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해문화재단의 불가사리 프로젝트가 문화예술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저 지난주에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또 정책 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번 주까지 이어왔는데, 문화예술 행정에 있어서 행정 중심이 아니고 예술 창작의 그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번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그 사람들로 의해서 요구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요새 겨울이다 보니까 공연 활동이 현저히 감소되면서 수입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다른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바라는 활동 등을 통해서 그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한 그 겨울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전혀 이제 1, 2월 3월 달까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예술가들의 그 기본소득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상황 중에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지금 지역 문화계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는 재단이 있어요. 저기 경남에 위치하는 김해문화재단인데 지금 김해문화재단에서는 2022년도 어떤 사업이 굉장히 지역 문화계의 그 이슈를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불가사리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와 여러 가지 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재단에서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예산까지 조정해서 사업 공고를 내기 마련인데요. 김해문화재단에서는 이와 반대로 사업을 구성해 예술가들에게 제시했다고요? 바로 불가사리 프로젝트라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이제 불가사리 프로젝트 해서 김해 사투리로 하면 김해 예술가들이 어울려 맹구르는 즐거운 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술가들이 어울려서 만드는 판이다라는 사업인데 일단은 그 1단계로 김해에 거주하는 공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방식으로 전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단체의 맞춤형 공연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다양한 장르 예술인과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불가사리 프로젝트가 조금 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기존의 예술인 지원 사업은 모든 예술가의 그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예산 안에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예술인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예술인들에 대한 심사 과정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 심사 과정이라는 게 공모하고 심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선정하고 선정이 되는 팀도 있고 탈락이 되는 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없앴다는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 신청에 따른 예술 예술 단체 간의 경쟁을 없애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상생하고 협력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목표로 삼은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난 예술인들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제안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가운데 신청한 순서대로 그리고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모든 예술인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가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선정 과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그런 씁쓸한 그런 그 행태들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제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지 못한 팀들은
다음 연도에 그 가장 먼저 그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로드맵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기존 프로젝트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네, 그 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이 이제 불가사리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은 네. 소통을 통한 재단과 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네. 단발성 지원에서 축적성 지원으로, 그리고 경쟁 구조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네. 그리고 관리하는 구조에서 지원 구조로,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에서 제한형 지원 사업 등 이렇게 4가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원 분야는 뭐 공간, 뭐 인적, 실비 지원 3가지가 있는데, 네. 공간 지원회 같은 경우에는 김해 문화전당에 누리홀과 마루홀, 그리고 김해 서부 문화센터 등이 있는데, 이 공연장과 연습장을 다 개방해가지고요, 네. 예술인들한테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네. 인적 지원은 재단의 직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기획 운영, 뭐 공연 기획팀이라든지 무대 운영, 무대 예술팀을 돕는다는 거. 네. 그리고 공간 사용에 관한 지원은 이런 그 지원 사업의 신청, 그리고 접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작 계획을 수립하는 컨설팅, 행정 절차, 그리고 홍보 마케팅, 음향 조명, 무대 기술 자문까지 해서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연 기획팀의 기획 공연의 초청 예산의 보상금을 일부 다른 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네. 공연 기획팀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단체별로 또 다르게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네. 네. 예술가가 제시한 사업의 심사를 없애는 대신에 존중과 상생,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들립니다. 네. 각 지역 재단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게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 프로젝트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의 사업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재단의 일이었는데, 이건 네. 이제 그와 반대로 예술인들이 제안하고 그거에 맞는 예산을 재단에서 이제 지원하는 형식인데,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김해 문화재단의 송경련 대표이사의 그 네.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이 가장 그 많이 담겼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그 김해문화재단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단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사회 구성원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존중하고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가 서로 어우러지도록 애쓰겠다라는 게 이게 확연히 드러난 특징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이나 공간이 관리자의 일이나 관리자의 공간이 아니고 예술인과 시민의 놀이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선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재단을 끌고 가는 수장의 이 어떤 이러한 그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이제 그 지금 김해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네. 단연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문화예술계에서 전문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지금 살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굉장히 좀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예술가들이 상생하고 또 예술가도 성장하고 문화재단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우리 이제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이 생겼는데, 네. 이 재단의 지금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장이 굉장히 비전문가, 역량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선임이 돼서 지금 지역 사회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문화 중심 도시 광주는 이제 문화수도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지역 문화 예술계와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문화 중심 도시 광주, 문화수도 광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작년부터 각 지역의 테마가 문화도시거든요. 예. 뭐 중소 군소 도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시 마을들이 문화도시, 문화마을, 뭐 이렇게 그 소통 막 이런 것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네. 지역 예술인들과 상생을 하고 문화예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다른 시도, 군소도시의 수준보다도 더 못 미치는 지금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이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예술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나 결정권자들이 전문예술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행정 중심으로 그 행정 처리를 한다든지 네. 사업 진행이 좀 그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문화재단의 그 관리자라든지 네. 직원들이 구성이 될 때는 전문예술가가 같이 구성이 되면서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공통적인 의견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자체에서 저희 이제 전국적으로 뭐 예술 지원 사업들을 여러 가지 열고 있는데 광주시 또한 이제 광주 예술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네.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아마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네. 네. 지난 5일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 네. 꿈을 경성하겠다며 5개 분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당시 문화예술계 목소리도 전달됐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모든 대선 정책이라든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문화예술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구상이 되는데 네. 지난 5일에 그 대선 주자 지금 광주에서 광주의 목소리를 좀 듣겠다라고 하면서 광주를 첫 번째로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서 5개 분야가 이야기가 진행된 중에 문화예술계 젊은 예술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네. 이제 그 젊은 문화예술계 그 대표로 나가서 얘기를 했던 그 친구가 살롱드 제주 공간을 운영하면서 네.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수지 씨인데 네. 이 친구의 그 제목 그 타이틀은 뭐냐면 당당한 엄마 뮤지션이 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공공기관의 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문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례를 그 보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이제 목소리로 들렸을까 하는 게 미지수인데 네. 왜냐하면 국가 비전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여러 그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목소리가 그냥 그 목소리로만 네. 그 흘려버릴 것인지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엊그제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재단이 출범하면서 비전문가를 선임할 정도였으니 네. 사실은 지역예술가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귀담아 들을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예술계의 우려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근 푸른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신 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